자, 좀 쉬었으니까 이제 신문부터 마무리 합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표는 밀폐된 용기 안에 H2O 리퀴드, 그러니까 물이죠. 물을 넣고 그럼 증발을 할 테니까 증발해서 수증기로 바뀔 거고요. 그때의 증발 속도, 정반응이겠죠. 응축 속도, 역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물이 수증기 되고 수증기가 물 되는 반응 자체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상변화, 액체, 기체, 고체의 상변화는 가역, 뭐다?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H2O 물일 때가 뭐 되는 반응이? H2O 수증기 되는 반응이 정반응이고요. 이게 바로 역반응이 된다. 자, 지금 보세요. 증발 속도가 똑같은 거 보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온도만 일정히 유지가 되면요, 물이 증발하는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반응 속도가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증발하기 전에 최초에는 수증기가 없었기 때문에 응축이 없거든요. 근데 정반응이 진행이 돼서 수증기가 생기면 역반응 입장에서는 반응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된다? 응축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게 되고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실제로는 상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가하는 속도가 역반응인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축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응축 속도가 B에서 A로 됐죠. 그럼 여기서 뭐 한 겁니까? 최초로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이때의 시간이 2t가 되겠죠. 그럼 뭐 이쯤이 뭐가 되겠습니까? 3t가 되겠습니까? 이쯤이 대략 t쯤 되겠죠. 니은 용기 내의 물의 양은 t에서와 2t에서의 같다. 자, 볼까요? 아직까지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증발하는 양이 응축하는 양보다 많죠. 그럼 만약에 그래프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엔 계속 감소하다가 몇 t일 때 2t까지 감소하다가 2t부터는 평형에 도달해서 일정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2t까지는 계속 뭐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같다 했으니까 틀렸다가 되겠죠. 디귿 x는 2a다. 자, 볼까요? 요거 말하는 거죠. 2t나 3t가 아니고 4t죠. 2t가 됐거나 4t가 됐거나 뭐가 똑같습니까? 응축 속도는 이제 같은 겁니다. 그러니 x 이꼴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답은 틀렸으니까 기억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W에서 연속적으로 Z까지 커진다. 그리고 뭐 주어진 자료가 쭉 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두 번째 이온 에너지하고 세 번째 이온 에너지의 차이가 X가 가장 크죠. 무슨 얘기입니까? X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란 얘기죠. 왜냐하면 두 개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니까 3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X가 뭐라는 걸 확인한 거죠. 2족이라는 걸 확인했죠. 문제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 W가 1족이 되겠죠. WX, Y, Z 순서니까 13족이 될 거고 14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온화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여기서 뭐라는 거, 우리 예외라는 거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13족이 이온 에너지가 커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2족이 좀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찾아볼까요? 원자 반지로 예외가 없으니 W하고 X를 비교하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서 플러스 핵전환이 커지니까 세게 전자를 잡아당겨서 반지름이 작아지고, 껍질수 같은 상태에서 원자 번호 작으면 반지름이 크니까 기억 맞는 말. 이 2를 묶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Y하고 Z는 예외가 아니죠. 예외 아닌 걸 물으면 사실은 문제가 시시해지죠. 근데 보세요. 이 1을 묻는 게 아니고 뭘 묻고 있습니까? 이 2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죠? Y의 이 2는 X처럼 생각해라. Z의 이 2는 누구처럼 생각해라?
Y처럼 생각해라. 아, 이 투를 물으니 딱 예외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X를 Y로 생각하고 Y를 Z로 생각하면 원래 기준을 봤을 때, 주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커야 됩니까? Y에 해당하는 Z가 커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X가 더 크죠. 그러니 제2 이온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 Y가 Z보다 뭐 해야 된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외에 걸린다는 얘기는 원자보다 작은 게 크다는 얘기니까 Y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니은 맞는 말. 그러니까 항상 예외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출제 의도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원과 이 투의 차이는 누가 제일 크냐 묻고 있으니 1쪽이 가장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Z보다 누가 더 커야 된다? W가 커야 되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된다. 답은 그럼 뭡니까? 기역 니은이니 니은이니까 3번이 이 문제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예외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경을 딱 써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표는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보니까 뭐 질량, 분자량, 부피 이런 거 쭉 나와 있죠?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했으니까 8리터는 24분의 8 하니까 일단 3분의 1몰 나오죠. 부피가 A리터니까 일단 몰수는 24분의 A몰. 부피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보류인데 여기 있네. 질량이 26g인데 1몰 질량이 104니까 104분의 26이 몇 몰입니까? 4분의 1몰이죠. 그러면 몇 몰? 4분의 1몰 알 수 있고요. 4분의 1몰 곱하기 24 하면 6이니까 부피가 6리터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리고 3분의 1몰의 질량이 18이니까 분자량은 18 곱하기 3 해서 54. 자, 그 다음은 일단 현재로서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 원자수 보입니까? 쌤이 이거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뭘 먼저 구해라? 분자수, 분자의 몰수를 구해서 한 분자에 들어있는 뭘 곱해주면 된다?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쌤이 일단은 기출문제 풀이에서 여러 번 풀어줬습니다. 해봅시다. 자, 분자의 몰수가 3분의 1몰입니다. 이건 분자의 몰수입니다. 곱하기 x, y2니까 x 하나, y 둘, 3 하면 얼마? 1. 문제 편하게 냈네요. 1, 1. 그 다음 24분의 a몰이 분자의 몰수인데 zx2니까 역시나 3을 곱하세요. 그러면 8분의 a입니까? 오케이. 근데 전체 원자 수비가 1대 1.5니까 이 값이 1.5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분의 3이 돼야 되죠. 양변에 8을 곱하면 a가 12 됩니까? 요 값이 12라는 거 나오게 되죠. 그러면 12가 되면 몇 몰입니까? 2분의 1몰이 될 거고요. 2분의 1몰이 23g이면 1몰 질량은 46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4분의 1몰이 분자의 몰수죠. 여기다가 Z2, Y 넷 6이죠. 6 곱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 얼마다? 1.5가 된다. 1대 1.5, 1대 1.5. 그러니까 B값이 얼마나? 이거와 같네요. 1.5, 1.5. 그럼 다 일단 빈칸을 메웠습니다. 기억. A 곱하기 B, 12 곱하기 2분의 3, 1.5니까 얼마입니까? 18 맞네요. 니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세요. 보세요. 자, 보통 이렇게 풀죠. 1g의 원자수 그러면 1을 가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나죠. 나의 분자량은 46입니까? 나를 구해야 하니까 46분의 1을 하면 나의 분자 몰수가 나옵니다. 곱하기 3을 하시면 되고요. 다의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분자수, 그러니 몇 몰입니까? 분자량이 104입니까? 104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답 나옵니다. 누가 큰지. 1대 2인데 2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가 다보다 크다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쌤이 생각할 때 이 문제에 아마 출제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 원자수 값이 같죠. 근데 이 1.5는 이 문제상에서 나 23g의 전체 원자수가 어쨌건 1.5 아닙니까? 다는 26g이 전체 원자수가 1.5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풀면 좋겠죠. 나는요 23g의 전체 원자수가 1.5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게 1g당 원자수가 되겠죠.
다는요? 26g이 1.5 아닙니까? 그러니까 26분의 1.5를 하면 다의 1g당 원자수가 되겠죠. 몇 대 몇입니까 이거?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의 역수하면은 26대 23이다. 아, 뭐까지 구할 수 있다? 나가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비율까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비율을 묻는 문제 보기만 바꿔서 낼 수 있겠죠. 이렇게 푸시는 게 출제 의도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디귿. T도시 1기압에서 X2의 6L의 질량이다. 6L면 4분의 1몰인데 결국 이거 지금 4분의 1몰의 질량 구하라 문제니까 어쩔 수 없이 X2 그러니까 X2의 분자량이나 X의 원자량을 귀찮지만 구해봐야지 문제가 풀리겠죠. 구해봅시다. 자, X의 원자량을 X로 한다면 X 플러스 Y 원자량은 Y니까 2Y가 얼마다? 54다. 그 다음에 Z에다가 2X입니까? 더한 게 46이고요. 마지막 2Z입니까? 2Z에다가 4Y죠? 더한 게 104가 된다. 어차피 우리는 X 또는 2X만 구하면 되니까 요거 두 개 먼저 연립을 좀 합시다. 여기다가 2배를 하면은 2x 플러스 4y가 되고 2배 했으니까 108.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하면 2x 빼기 2y가 4니까 x 마이너스 z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라는 식이 나오죠. 그리고 요 식과 요 식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z가 사라지고요. 3x가 더했으니까 얼마입니까? 48이 되니까 x는 얼마가 되죠? 16이 된다. 그러니 X2의 분자량은 얼마다? 16 곱하기 2니까 32g per 몰이 된다. 자, 6L는 몇 몰이죠? 24로 나누면 6, 4, 24니까 4분의 1몰이고요. 1몰의 질량은 32였으니까 32 하시면 몇 그램 나온다? 8g 나온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말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19번 한번 풀어봅시다. 아마 뭐 6평 이번 시험에서는 19번하고 20번이 가장 어렵겠죠. 자, 지금 보니까 뭐 전부 기체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건 밀도가 주어졌고 보니까 반응하는 A와 생성되는 C의 양이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밀도가 주어지면요. 밀도는 뭐 잘 알고 있죠? 뭡니까? 부피분의 질량의 밀도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확인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원래 A와 B가 같이 들어있었는데 반응을 한다. 그러면 질량이 일정합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 A V리터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누구를 넣고 있죠? B를 넣고 있으니 질량이 변합니다. 그리고 뭐 계수에 따라 부피, 즉 부피를 의미하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몰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럴 때는 정리를 잘 해보면 뭔가 실마리가 보입니다. 봅시다. 자, 문제에서 A가 V리터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요 점에서의 부피가 V리터입니다.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부피와 몰수가 비례하니까 편하게 그냥 V몰로 두겠습니다. 그럼 뭐 2분의 1 V리터면 2분의 1몰 이렇게 V몰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부피 알죠? V리터. 밀도 1인 거 알죠? 그러면 요 값 알고 요 값 아니까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질량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부피랑 밀도랑 곱하면. 그러니까 V 곱하기 1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Vg에 누가 있다? A가 들어있다.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초기 반응 전이죠. A가 일단 V리터 있다. V리터는 결국 뭘 의미한다? V몰을 의미한다. 그리고 질량으로는 몇 g이 된다? Vg이 된다. 아, V몰이 Vg이구나. 근데 아까 문제에서 분자량이 A 대 B가 몇 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2대 1이라고 했죠. 그 말은 같은 질량일 때, 그러니까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가 2대 1이라는 거니까 요걸 딱 보는 순간 그러면 B는 V몰 있으면 V리터가 되겠죠?
몇 g이 될 것이다라는 거 일단 2분의 1 Vg이 된다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문제에 주어졌으니까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초기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로 갑시다. P. 부피가 몇 V입니까? P에서 부피가 2.5V리터입니다. 그 말은 몰수로 치면은 2.5V 몰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피 알고 0.8 밀도 아니까요. 2.5 곱하기 0.8 하면 얼마입니까? 2입니까? 그러면 요 녀석들의 전체 요 상태 P점에서의 질량은 몇 V가 된다? 2Vg이 된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반응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요 점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남아있는 B와 생성물인 C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B와 C의 몰수의 합은 2.5V, B와 C의 질량의 합은 2V가 돼야 된다. 일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P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P점에서는 누가 있다고요? B하고 C가 있다고요. 자, B하고 C가 있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A가 반응한 만큼 C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A가 V몰 반응했으니까 C는 V몰이 생성돼 있다. 즉 V리터가 생성돼 있다. 그러면 합쳐서 2.5V리터니까 B는 얼마가 생겨 있어야 됩니까? 1.5V몰 부피로 치면은 1.5V리터가 되겠죠. 근데 아까 BV가 2분의 1 Vg이라고 했죠. 그러면 1.5V는 2분의 1 곱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3이니까 남아있는 B의 질량은 4분의 3 Vg이 남아있는 상태죠. B점에서. 근데 우리 아까 뭐 했습니까? 두 개 합쳐서 몇 Vg이라고 했습니까? 2Vg이라고 했으니 생성물의 C는 2V 빼기 4분의 3V 하면 얼마입니까? 4분의 5 Vg이 남아있는 겁니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뭐하고 같다? Wg과 최초 A의 질량인 Vg을 더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W가 얼마인가 알 수 있습니까? 이게 2V니까 W가 V라는 것도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재밌는 게, 자 보세요. 반응한 A가 Vg이거든요. 생성물이 4분의 5V거든요. 그러면 B의 양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볼까요? A개의 A와 B가 반응해서 A개의 C가 생기는데 A가 Vg 반응했다. 그랬더니 C가 4분의 5 Vg이 생겼다. 질량 보존 몇 그램? 4분의 1 Vg이 반응했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비를 구할 수 있죠. 질량비가 4대 1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이게 뭐다? 반응하는 질량비가 된다. 근데 아까 분자량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으니 질량을 각각의 분자량으로 나누면 뭐가 된다? 몰수비가 된다. 요 값이 2고 요 값이 1이니까 몰수비 2대 1이구나. A 값은 2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반 풀었네요. A 값 얼마다? 2다. 그럼 2 곱하기. 됐습니까? 그 다음 지금 이 녀석도 2니까 보세요. 요거를 C의 분자량 나누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요게 2, 요게 1, 요것도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 C 값이 얼마가 되죠? 2.5니까 뭘 구한 겁니까? 여기다 적을까요? A 대 B 대 이거 지울게요. C의 분자량의 비를 구할 수 있죠. A 대 B 대 C의 분자량의 비가 4대 아니면 2대 1대 2.5가 되니까 4대 2대 5다. 이게 바로 뭐가 되니까 A, B, C의 분자량의 비가 되는 거죠. 이걸 왜 구했죠? 이제 이거 풀어야 되니까. 이제 X만 구하면 끝나죠? 적어봅시다. 2A 반응하고 B가 반응해서 2C가 생긴다. A가 몇 그램 있었습니까? V리터, Vg 있었죠? 분명히 얘가 몽땅 반응하기 위해서는 질량비 4대 1로 반응하니까 4분의 1 Vg 반응했을 거고요. 얘는 다 없어지죠? 반응 다 하면 그럼 몇 그램 생깁니까? 바로 4분의 5 Vg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질량은 알았습니다. 4분의 5V라는 거.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부피만 구하면 되죠. 근데 아까 A Vg이 V몰 V리터니까 반응한 A가 V리터 아닙니까? 반응한 만큼 생기니까 이것도 몇 리터가 돼야 됩니까? V리터가 돼야죠. 왜? 몰 B가 같다는 건 부피 B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응 끝났을 때 C는 V리터 4분의 5 Vg 있는 겁니다. V 날아갑니까? 그럼 결국 밀도가 얼마 되는 겁니까? 4.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된다? 밀도니까 4분의 5다 해서 답은 얼마죠? 2분의 5가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한번 봅시다. 0.2몰 농도의 Xml와 Y몰 농도 수산화듐이 반응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나다에 전부 다 XXX라고 주어졌고요. 여기 pH가 1이니까 H3O 플러스 농도가 C-1승이니까 여기 뭐가 됩니까? 산성이 되겠죠. 근데 NaOH가 작은데 산은 같으니까 여기도 무조건 뭐가 된다? 산이 된다. 얘는 지금 염기를 늘렸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보류. 됐죠? 그 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둘, 하나니까 여기다 적어볼까요? 지금 이온 수비가 3대 2대 1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X성이 산성이면요. X성이 산성이면 기본적으로 누구 있어야 됩니까? 가에는. 일단 H 플러스 무조건 있어야 되고 혼합용액 속에. 구경분에 해당하는 Na 플러스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구경분에 해당하는 A2-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가 되니까 1-보다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모든 용액은 전하량의 총합이 0이죠. 그러면 A 이온 개수에다가 2배를 했는 게 이 두 이온의 합과 같아야 되죠. 그래야 전하량이 합이 0이 되니까. 그러면 이해하죠? 이게 한 개면 곱하면 -2 아닙니까? 그럼 몇 개든 간에 두 개 합해서 2가 나와야 플러스 2가 나올 테니까. 그럼 A가 이거면 2 곱하면 -6이거든요. 3개면. 그럼 두 개 더해도 6이 안 나오죠. 그러니 무조건 A2-는 요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 곱하기 2 하면 2거든요. 두 개 더하면 5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비율 중에 2가 A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이 A2-가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요 녀석이 Na 플러스면 요게 뭐가 되죠? H 플러스. 이게 H 플러스면 이게 Na 플러스가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만약에 Na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H 플러스라고 해볼까요? Na 3개 있으면 20ml에 3개 녹아 있다. 그럼 30ml 몇 개 녹아 있어야 됩니까? 1.5배니까 4.5개 녹아 있어야 되죠. A2- 여기 2개 녹아 있었죠? 그럼 여기도 2개 녹아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는 2개의 H2A가 녹아 있다는 건데 그럼 수소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산이라고 했는데 수소가 4개인데 Na 즉 OH가 4.5개다.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Na 플러스가 아니고 누가? 요 녀석이 H 플러스고 요 녀석이 Na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Na 플러스. 이게 H 플러스. 이게 사실은 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막 이상한 비율 쓰지 말고 몰 농도 부피 주어지면 뭐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곱하라고 했죠. 곱하면 얼마입니까? 0.2x 미리몰 되죠? 이렇게 합시다. 3대 2대 1이 여기서 2가 A2가 마이너스니까요. 두 개 곱하면 얼마입니까? 0.2x 미리몰 아닙니까? A2가 음이온수를 뭘로 두자? 이것을 0.2x 몰로 두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Xml에 녹아있는 H2A가 0.2x 미리몰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죠? 그리고요. 2대 1이다. 그럼 나트륨은 0.1x 미리몰 아닙니까? 20ml에는 0.1x 미리몰의 NaOH가 녹아있다. 1.5배니까 0.15x 미리몰. 60ml는 3배니까 0.3x 미리몰이 녹아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X밀리는 아까 0.2X 미리몰에 누가 녹아 있다고 했죠? H2A가 녹아 있다고 했죠? 이건 정리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구경꾼에 해당하는 A2-는 요거 이온화하면 몇 개 생깁니까? 0.2X 미리몰 생깁니다. 자, 구경꾼이 Na 플러스죠? 그러면 Na 플러스는요 0.3X 미리몰만큼 생기면 되죠. 그리고 H2A 이 양성자성 산이기 때문에 0.4X 빼기 0.3X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H 플러스가 0.1X 미리몰이 됩니다. 아, 요것도 산이구나. 2대 3대 1 만나보세요. 2대 3대 1. 아, 기억은 누구구나? A2-구나. 그리고 요게 Na 플러스고요. 이게 H 플러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뭡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기억에 해당하는 뭘 구해라? 몰 농도를 구해라. 기억은 누군데요? A2-죠? 그러면 A2-의 몰 농도 구합시다. X랑 60 더한 게 부피 아닙니까? X 더하기 60. 원래 여기다 뭘 곱해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야 리터로 바뀌죠. 그 다음 여기에는 용질의 몰수인데 용질이 A니까 0.2X 미리몰이니까 이거 곱해야 되죠? 그럼 결국 이거 약분되네요. 아, 이게 뭐냐 묻는 문제네요. 결국 이 문제 뭐 알면 끝난다? X만 알면 끝난다. X 구하러 갑시다. 여기 pH 얼마입니까? 1. 지금 우리가 안 썼잖아요. H3 O 플러스 농도가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구해볼까요? X 더하기 X랑 30이니까 X 플러스 30이 용액의 부피입니다. 용질의 몰수 갑시다. 여기에 0.2X 미리몰 H2A니까 0.4죠. H 플러스가 0.15면 OH 0.15죠. 그러니까 0.4X 빼기 0.15X입니다. 요것도 미리리터고 요것도 미리몰이니까 똑같이 C-3승 안 곱하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가 된다?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 왜? 이게 H3O 플러스 농도니까. 그러면 넘기면 0.1X입니까? 요거 0.25X입니까? 그러면은 여기다 적을까요? 0.25 빼기 0.1 하면 0.15X가 될 거고요. 그 값은 넘기면 3이 되겠죠. X 얼마입니까? 20이네. 20. 아, X가 20이다. 그럼 끝났죠? 여기 2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0 대입하면 2니까 4. 여기 20 대입하면 80. 그러니까 얼마다? 20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뭐가? A2- 농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 누가 누군지 먼저 찾아놓고 몰 농도와 부피의 곱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잘 정리해서 피드백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